손흥민의 토트넘이 맨시티를 꺾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외적으로도 흥미로운 장면들이 현장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팀의 핵심인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포착되었죠. 그런데 이후 보도를 통해 당시 현장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핫스퍼는 결국 올 시즌 막바지 스쿼드의 부진을 이겨내지 못한 채 맨시티전 패배로 챔스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성적표였지만 일부 토트넘 팬들은 맨시티의 승리에 아스널이 우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안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풀타임으로 활약한 손흥민 선수는 유력한 찬스를 만들고 또 직접 잡기까지 했지만 아쉽게도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아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특히나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의 질주에서는 관중은 물론 중계를 지켜본 팬들까지 관심을 이끌어낸 이번 경기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수비 실수를 틈타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 선수가 키퍼 1대1 찬스를 잡고 슈팅을 밀어넣었지만 맨시티 골키퍼 오르테가의 발에 걸리며 아쉽게 굴절됐죠. 관중석에서는 중계 소리에 잡힐 정도의 탄식이 터졌고 맨시티의 원정 팬들까지도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중계 카메라에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머리를 감싸고 좌절하기 시작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반응이 그대로 송출되어 큰 화제의 장면을 만들어냈고 팬들은 기어코 다리에 힘이 풀러 바닥에 눕기까지 해버린 펩 감독의 모습을 보며 손흥민 공포증이라는 표현으로 해당 영상을 엄청난 속도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펩 감독은 실제로 경기가 끝난 후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르테가가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스널이 우승을 차지했을 것이다라며 손흥민의 골을 막지 못했다면 경기 결과가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발언을 대놓고 내놨고 뒤이어 손흥민이 지난 7년, 8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좌절시켰는지 아는가? 나는 그 장면에서 안 돼? 설마 또? 제발이라고 소리쳤다라며 유독 손흥민에게 많은 패배를 당했던 맨시티의 지난날을 떠올렸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오르테가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다. 손흥민을 막았다. 그는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 1대1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내가 살면서 봤던 것 중 최고였다. 최고의 골키퍼들 중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며 손흥민을 간신히 막아낸 오르테가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난 후 팬 커뮤니티에서는 펩 감독이 오르테가와 인사한 직후 손흥민을 직접 찾아와 대화를 요청하는 모습들이 함께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몇 번의 맞대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감독의 자리까지 손흥민 선수가 인사를 위해 찾아왔지만 이번 경기는 이례적으로 펩 감독이 손흥민과의 면담을 위해 그라운드까지 나와 따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펩은 손을 이용하면서까지 손흥민 선수와 꽤 긴 시간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팬들은 두 사람이 시즌이 끝나가는 마당에 도대체 무슨 말을 나눈 것인지 궁금증을 참지 못했죠. 그런데 현지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가 공개한 보도는 팬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들은 현장 관계자를 통해 당시 펩 감독이 손흥민에게 이적에 대한 조언을 건넸고 특히 맨시티가 그에게 곧 마지막 제안을 보낼 것이라는 설명을 남겼다고 설명했죠. 특히나 내년이 되면 구단도 영입이 힘들 것이다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를 향한 간절한 의지까지 보였다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현지 팬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어지며 이적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 현지 팬들은 이번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 저도 이겨도 웃을 수 있는 경기라고 표현하며 토트넘과 맨시티가 처한 상황을 주목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패배를 겪긴 했지만 라이벌이자 토트넘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팀으로 유명한 아스널의 우승이 좌절된 것에 대해 통쾌해하며 맨시티의 승리를 응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반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패배에 아쉬움을 토하며 마지막 슈팅 찬스는 내가 망친 것 같아 정말 아쉬웠다. 동료들의 노력과 헌신에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경기 내용은 두 팀 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만의 플레이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이끌고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팬들을 향해 진심 어린 인사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와중 이번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현지 팬들은 여러 매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은 보도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과 맨시티 이적설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로의 새로운 이적을 확정한 음바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 후보 6명, 손흥민은 나이가 많아 음바페의 대체자로 주목하기에 어렵다는 의견들이 종종 있지만 엄연히 모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재능 있는 선수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전술 변화를 통해 그는 중앙 최전방 공격수로 플레이하는 데 적응했고 양발 능력까지 갖춰 음바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PSG는 토트넘보다 빌드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몇 차례의 슈팅 찬스를 더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손흥민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체인 더 부트룸은 맨시티가 차기 영입에서 새로운 컨셉을 확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맨시티 구단 순에는 유망주 영입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재 모든 포지션에서 리그 적응을 마친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입 컨셉에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컨셉은 올 시즌 변화된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 시즌 바뀐 챔스 경기 방식 때문에 더블 스쿼드를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오는 챔스는 더 많은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맨시티는 이미 이번 시즌 선수들이 극한의 피로에 몰렸다며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받는 일정에 불만을 표현했다. 득점왕 엘링 홀란드의 골 결정력 저하와 빅찬 스미스 증가가 이런 과도한 일정 소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나 그가 시즌 중 스트레스 골절로 부상을 당해 자리를 비웠던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맨시티는 최소 한 번의 득점왕을 수상했고 필드골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인 선수를 모델로 삼았다. 내부 소식통은 이에 부합하는 선수로 우선 손흥민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라며 맨시티가 손흥민의 영입을 원하게 될 것이라 밝혔죠. 이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었고 팬들은 이번 경기 직후 현장에서 포착된 장면들까지 크게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경기 직후 맨시티의 주장단인 케빈 더브라이너가 두 차례나 손흥민을 찾아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었죠. 특히나 더브라이너는 손흥민과 한 번의 접촉 이후 토트넘 선수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재차 손흥민을 찾아와 따로 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다른 동료들을 피해 두 선수가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포착하는 듯 묘사되었고 실제로 이 비하인드를 취재했다는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은 맨시티의 주장단은 손흥민의 영입에 적극적이다. 케빈 더브라이너는 토트넘 경기 직후 토트넘의 손흥민과 개인적인 면담을 원했고 현장에서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더브라이너는 그에게 맨시티행을 권유했다 알려졌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결정만이 남아있다는 듯 주장했는데요. 이에 팬들도 현재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입장이었다면 차후 맨시티로의 이적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적당한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